안녕하세요. 국어교사 박전현입니다. 발음도 정확하지 않는 경상도 목소리 듣기 거북하지요. 그래도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여러분들을 믿고 이렇게 용기를 냅니다. 선생님이 생각하는 국어 공부의 기본은 반복과 복습, 본문 중심의 공부입니다. 그리고 재미로 공부할 수 없다는 것과 이 세상에 단칼에 해결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다는 것 기억하면서 가랑비 옷 젖는다는 말처럼 여러 번 반복해서 공부하면 자신의 것이 될 겁니다. 오늘 강의는 인문 분야 논리 부분입니다. 유비 논증과 가설 추리인데요. 쌤이 논리적으로 사고하기라고 제목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바둑을 뜰 때도 마찬가지죠. 상대방과의 어떤 사고에서 우수한 사람이 이기게 됩니다. 자, 좀 복잡한 개념일 수 있는데요. 자, 유비논증과 가설 추리는 여러 군데 쓰이는 개념이므로 여러분들 확인을 꼭 하기 바랍니다. 사는 일이 모든 계산대로 되는 것은 아니듯이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경험한 것을 근거로 어떤 판단을 내려야 할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알고 있는 것을 근거로 알지 못하는 것을 미루어서 생각하는 것을 추리 또는 추론이라고 합니다. 감기약을 개발한 제약회사가 동물에게 먹여봤더니 효과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인간에게도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한다면 동물의 경우를 근거로 인간의 경우를 추론한 것입니다. 이때 전제가 되는 것은 인간과 동물이 유사한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유사성에 근거한 추론을 유비논증이라고 합니다. 세상의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추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현상 중에 제비가 낮게 날았습니다. 자, 가설은 비가 올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현상을 보고 이러한 가설을 세웠죠. 이렇게 현상을 가설이 그 원인일 것으로 설명하는 것이 가설추리입니다. 자, 여러분들 유비논증과 가설추리의 개념을 잠시 후에 본문을 통해서 꼭 확인하기 바랍니다. 유비논증이나 가설추리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관련이 있는 것으로 다른 것을 추리하는 방법입니다. 그것은 각각 장점과 단점 그리고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할 수 있는 유비논증과 가설 추리의 방법입니다. 지금부터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신약이나 방법을 개발할 때 동물을 대상으로 실험을 하고 그 결과를 인간에게 적용하기도 한다. 자, 동물을 대상으로 실험을 한 것은 우리가 경험한 것이죠. 자, 그 결과를 인간에게 적용한다. 동물에게 적용한 예를 인간에게도 그러리라 생각하고 적용한 것이죠. 자, 이게 바로 추론이 됩니다. 이처럼 동물 실험을 하는 이유는 동물과 인간이 중요한 면에서 서로 유사하다는 점을 근거로 하여 동물에게 효과적인 신약이나 치료법은 인간에게도 효과적일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죠. 이처럼 유사성에 근거한 추론을 유비논증이라고 합니다. 자, 유비라는 말은 맞대어 비교하는 그런 뜻입니다. 자, 유사성에 근거한 추론을 유비논증이라 한다. 바로 유비논증의 개념이 나타나 있죠. 우리 독해 자료를 읽을 때는 개념과 특성 파악에 유의를 해야 됩니다.
유비 논증의 표준적인 형식은 다음과 같다. 자, 다음 이어질 내용이 바로 유비 논증의 표준적인 형식이 됩니다. 자, X는 F, G 등의 성질을 가진다. 요 A는 뒤에 아마 문제와 관련이 있어서 A라고 표시해 나왔습니다. 자, 이 부분은 전제가 됩니다. 자, 전제가 두 가지가 나온다고 전제 1로 설명했습니다. Y는 FG 외에 Q라는 성질을 가진다. 자, 이건 전제 2가 되죠. 자, 여기서 Y는 개체가 됩니다. 그러면 FG, Q는 Y의 특성이죠. 자, Y의 특성이 되고요. 자, 전제 1과 2를 통해서 따라서 X는 Q라는 성질을 가진다. 왜냐하면 Y하고 X는 FG라는 공통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 Y와 X는 이런 공통점이 있다. Y가 Q가 있으니까 당연히 X도 Q라는 성질을 가진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이죠. 자, 유비 논증의 개념과 표준 형식입니다. 전제가 두 개 나오고요. 전제는 개체와 특성이 나옵니다. 자, 개체와 특성이 일정 부분이 유사성이 있으므로 다른 특성도 같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이죠. 이러한 유비 논증의 결론은 그 개연성이 낮을 수 있다. 자, 여기서 개연성이란 말은 그러리라 생각되는 성질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소설을 개연성 있는 허구라고 표현하는 거 들어봤습니까? 예, 있을 수 있는 거짓말이란 뜻이죠. 요즘은 판타지 소설도 많이 있지만 우리 드라마를 보면서 그 드라마에 몰입하게 되는 것은 정말 나의 일이다. 정말 있을 수 있네. 이런 생각을 할 때 더욱더 몰입하게 되겠죠. 자, 번호 1이라고 붙였는데요. 앞으로 1, 2 다른 번호도 있겠죠. 유비 논증의 결론은 개연성이 낮을 수 있다. 자, 유비 논증의 특성 1입니다. 자, 이 부분은 주장이 되겠죠. 우리 어떤 글을 쓸 때나 말을 할 때 주장이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예, 근거가 있어야 되죠. 왜냐하면 비교되는 두 개의 대상이나 상황이 어떤 점에서는 유사하지만 어떤 점에서는 달라서 두 대상의 유사점에 주목할 것인지 차이점에 주목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주관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여러분들 우리 원숭이와 인간의 어떤 유전자를 조사해 봤을 때 아주 조그만 부분이 틀린다고 하죠. 그 틀린 차이점이 아주 큰 차이를 불러일으키는 것처럼 사실 우리 유사성을 근거로 판단할 때는 차이점을 무시할 수가 있겠죠. 자, 주목이라는 말은 관심을 가지고 살피다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왜냐하면 하고 때문이다를 그렇게 표현해 놓았는데요. 우리 문장의 호응관계도 생각해야 되겠죠. 호응관계는 뭐 시제의 호응도 있고 주수로의 호응도 있고 높임의 호응도 있고 또 성분의 호응 등 여러 가지가 있죠. 자, 이와 같이 왜냐하면은 때문이다라는 서술어 어울리게 되죠. 자, 이 부분이 앞의 주장에 대해서 앞의 주장은 좀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었죠. 그 주장에 대한 근거가 됩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해 볼 만한 것은 주장이 앞에 오는 구성 방식을 두 갈씩 구성이라 하죠. 뒤에 오면은 위갈식 구성이 되고요. 뭐 하나, 둘, 셋 이렇게 나열하면은 병렬식 구성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비 논증은 심리적인 설득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 유비 논증의 특성 2가 되겠죠. 그리고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지만 또 이런 심리적인 설득력은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도 주장이고요. 누군가가 유비 논증을 펼치면 일반적으로 우리는 비교되는 두 대상 사이의 유사성에 주목하면서 그렇구나라는 감탄과 함께 심리적으로 이 논증이
수용할 만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유비 논증이 가지는 강점입니다. 자, 수용은 받아들인다는 뜻이죠. 여러분들 마인드 컨트롤도 있지만 모든 것이 마음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되죠. 우리 마음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것은 그만큼 거기에 대해서 인정한다는 그런 뜻이 되겠죠. 자, 심리적으로 이 논증이 수용할 만하다는 생각, 이 부분은 유비 논증의 특성 3입니다. 따라서 논쟁에서 적절한 유비 논증을 구성하여 제시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설득하려고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다른 사람을 설득하려고 할 때 좋은 방법이 된다. 자, 유비 논증의 특성 4가 됩니다. 이와 반대로 상대방이 제시한 유비 논증을 가장 효과적으로 논박하는 방법은 유비되는 두 대상 사이에 존재하는 명백한 비유사성을 제시하는 것이다. 자, 유비 논증을 반박하는 방법은 비유사성을 제시한다. 바로 유비 논증의 특성이죠. 이게 바로 약점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자, 유비 논증의 특성이었습니다. 이러한 유비 논증을 평가하는 데는 전제에 사용된 개체, 자, 위의 유비 논증 표준 형식의 경우 y의 수죠. 유비되는 두 대상 사이에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특성, 즉 F와 G죠. 수가 얼마나 많은지가 고려된다고 했습니다. 자, 유비 논증을 평가하는 요소인데요. 자, 유비되는 두 대상은 바로 X와 Y죠. 두 가지가 서로 닮은 점이 많으면은 서로 유사한 점이 많아지겠죠. 물론 개체의 수와 유사한 특성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논증은 개연성이 높아질 것이다. 또한 전제에서 사용된 개체들의 다양성이 증가할수록 논증의 강도도 역시 강해질 것이다. 그리고 전제와 결론 사이에 관련성이 있는지도 중요한 평가 요소이다. 자, 유비 논증의 평가 요소인데요. 자, 개체의 수, 유사한 특성, 개체들의 다양성, 전제와 결론 사이의 관련성 등이 있습니다. 자, 유비 논증의 평가 요소였고요. 즉, 전제에서 유사하다고 언급된 특성과 결론 내용과의 관련성이 클수록 유비 논증의 개연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자, 유비 논증의 평가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들입니다. 자, 한편 과학자들은 지금까지 관측되지 않는 자연현상을 관측하면 여러가지 법칙이나 관측 사례를 근거로 현상이 발생한 원인을 추론한다. 또 형사나 탐정은 범죄 현장에서 수집된 자료를 통해 범죄의 동기나 범인이 어떤 유형의 사람일지를 추론한다. 자, 여기 보면 기억이 있고요. 니은이 있죠. 자, 디귿인데요. 자, 과학자들의 입장에서 기억이, 형사나 탐정의 입장에서 기억이 되고요. 또 니은은 니은이 되고 디귿은 디귿이 됩니다. 자, 먼저 동기는 어떤 것의 계획이라는 뜻이 되고요. 자, 정리를 하면은 과학자들은 현상에서 자, 사례를 보고요. 또 원인을 추론하게 됩니다. 형사나 탐정은 자, 범죄 현장에서 수집 자료를 통해서 자, 동기와 범인을 추론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자, 현상을 근거로 가설을 세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처럼 어떤 사실이 발생했을 때 여러가지 법칙이나 관측, 사례,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그 사실이 왜 발생했는지를 추리하는 것을 가설추리라고 합니다. 자, 가설추리의 개념입니다. 앞에서 유비 논증을 봤고요. 지금부터 가설추리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죠. 가설추리에서는 이미 발생한 현상 E가 왜 발생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E의 원인이라고 생각되는 가설 C를 제시합니다. 자, 이때 세운 가설을 추론적 가설이라고 합니다. 자, 가설 추리에 E의 원인이라고 생각되는 가설 C를 제시하는데요. 이때 제시한 가설 C를 추론적 가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추론적 가설의 뜻입니다. 가설 추리란 자, E가 발생했을 때 C를 가정하면 E가 가장 잘 설명될 경우 E라는 현상이 발생한 것을 보고 C가 그 원인일 것이라고 추리하는 것입니다. 자, 가설 추리의 특징이고요. 자, 가설 추리의 개념입니다. 이러한 가설 추리를 평가할 때, 자, 유비논증의 특성, 개념과 특성을 살피고 평가 요소를 제시했죠. 자, 뒷부분에서는 가설 추리의 뜻과 또 개념 특성을 살피고요. 지금 평가 요소를 살펴보는 겁니다. 정합성을 가지는지, 또 일반적인 상식에 부합하는지를 고려해야 한다. 자, 정합성이란 말은 모순이 없다는 뜻입니다. 자, 모순이 있으면 안 되겠죠. 상식에 부합하는 것은 설명을 안 해도 되겠죠. 자, 가설 추리의 평가 요소는 정합성과 일반적인 상식의 부합 여부가 됩니다. 그리고 설명하고자 하는 현상을 잘 설명할 수 있는 다른 경쟁 가설은 없는지, 있다면 제시된 가설은 그 경쟁 가설을 합리적으로 압도할 수 있는지 역시 고려해야 할 점이다. 자, 경쟁 가설은 다른 해석이 가능한 가설이죠. 나는 이렇다라고 주장했는데 다른 주장이 나올 수 있다라면은 결국은 이 가설 추리가 그 효용성을 얻기가 어렵죠. 제비가 낮게 나는 다른 이유가 또 있을 수 있겠죠. 제비가 낮게 날면은 비가 온다는데 제비가 또 힘이 없어서 낮게 날 수도 있겠죠. 자, 압도는 꼼짝 못하게 한다는 뜻이고요. 가설 추리도 유비논증처럼 개연성이 낮을 수 있다. 자, 유비논증도 개연성이 낮을 수 있다는데 가설 추리도 또 그렇습니다. 자, 가설 추리의 특성입니다. 만약 처음 세운 추론적 가설이 경쟁 가설,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가설이죠. 물리칠 만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이 가설 추리는 개연성이 없는 논증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가설 추리는 일회적인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추론을 통해 가장 개연성 있는 가설을 찾아가는 과정으로서 교육적 함의가 큰 논증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 함의부터 볼게요. 함의는 포함된 뜻이죠. 자, 이 이야기는 결국은 우리가 이런 가설 추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결국 다양한 사고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교육활동에서 가설 추리가 도움이 된다. 이런 뜻이겠죠. 자, 가설 추리의 의의입니다. 그래서 논리학자인 퍼스는 가설 추리가 새로운 지식을 창출할 수 있는 유일한 논리라고 말하기도 했다. 교육에서 이 가설 추리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는 뜻이겠죠. 자, 가설 추리 평가 시 고려할 요소와 가설 추리의 의의입니다. 이거는 유비논증의 뜻과 특성, 평가 시 고려할 요소들, 또 가설 추리의 뜻과 특성, 또 평가 시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살펴본 그러한 글이 되겠습니다. 자, 윗글의 내용을 단락을 기준으로 문장으로 요약해보고 주제를 정리해보자입니다. 선생님이 항상 독해 자료를 읽을 때는 이와 같은 활동을 꼭 해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내용을 정리하고 또 독해력 향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자, 유사성에 근거한 추론을 유비논증이라고 하고 전제를 통한 결론의 형식을 가진다. 첫 번째 단락이었고요. 유비논증은 개연성이 낮을 수 있으나 심리적 설득력을 지니고 있고요.
유비논증을 평가하는 요소로는 개체의 수와 유사한 특성과 개체들의 다양성, 전제와 결론 사이의 관련성 등이 있습니다. 어떤 사실이 발생했을 때 여러가지 법칙이나 관측 사례,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그 사실이 왜 발생했는지 추리하는 것을 가설추리라고 합니다. 가설추리를 평가하는 다른 가설들과 정합성을 가지는지, 또 일반적인 상식에 부합하는지와 다른 경쟁 가설은 유무 등입니다. 자, 주제는 유비논증과 가설추리의 방법입니다. 자,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입니다. 자, 이 문제는 본문에 있는 세부 정보를 확인하는 문제인데요. 결국은 독해력 향상과 관련이 있죠. 얼마 전에 신문에 난 기사 중에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독해 지문 안에 답이 다 있기 때문에 배경 지식은 필요 없다. 독해 기술만 익히면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배경 지식이 있을 때 훨씬 더 빠른 독해를 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자, 이를 위해서 정확하고 빠른 독해가 필요하고요. 빠른 독해를 위해서는 배경 지식이 필요합니다. 자, 배경 지식을 늘리는 방법은 그냥 문제를 풀어본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요. 인문 분야의 지문 10개만 정확하고 깊이 있게 읽어보세요. 그리고 옆에 있는 친구에게 그 내용을 설명해보고 집에 가서 부모님께도 배운 내용을 말씀드려 보세요. 아마도 부모님은 우리 아이 대단하다고 칭찬하실 것이고요. 그런 과정에서 여러분들의 배경 지식은 팍팍 늘어나게 됩니다. 자, 이 문제는 사실은 따질 것이 아니고 본문에 있는 것이냐 아닌 것이냐 그걸 따지면 되죠. 유비논증은 유사성에 근거한 추론이다. 본문에 있었던 내용이고요. 가설추리는 가장 개연성 있는 가설을 찾아가는 추론의 과정이다. 그래서 이 또 가설추리는 교육적 함의가 크다고 이야기를 했죠. 유비논증에서 대상 사이의 유사한 특성이 많을수록 논증의 개연성은 높아진다. 역시 본문에서 내용이 있었습니다. 대상 사이에 존재하는 명백한 비유사성을 제시하는 것은 유비논증을 가장 효과적으로 농박하는 방법이다. 어차피 유사성을 근거로 하니까 유사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면은 유비논증은 효과를 잃겠죠. 가설추리는 어떤 사실의 발생 원인을 추론하기 위해 여러가지 법칙이나 관측 사례, 수집된 자료를 배제하는 추론이라가 아니죠. 자, 자료를 바탕으로 하는 추론이 됩니다. 정답은 5번이고요. 자, A와 E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의의 의미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되겠죠. 자, A는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살핀 또는 그런 시선이죠. 자, 바로 주목하다의 뜻이고요. 어떠한 것을 받아들인다는 수용하다가 되겠죠. 어떤 원인으로 결말이 생긴다 또는 그런 결말의 상태, 결과입니다. 동기는 어떤 것의 계기가 되죠. 자, 이거는 결과가 되고요. 동기는 어떤 것의 계기란 뜻입니다. 보다 뛰어난 힘이나 제주로 남을 눌러 꼼짝 못하게 하는 것은 바로 압도가 되겠죠. 말이나 글 속에 어떤 뜻이 들어있음 또는 그 뜻의 함의가 됩니다.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자, A를 바탕으로 할 때 보기 1에 제시된 논증에 대한 학생의 반응을 적절한 것을 보기 2에서 고르면, 자, 반응의 적절성 평가인데요. A는 유비논증의 표준 형식과 유비논증의 특성과 평가 요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박사는 최근 자신의 논문에서 새로 개발된 감기약이 인간의 지적 능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주장이죠. 박사는 쥐와 인간이 생리적으로 유사하다는 사실에 기초하여
유사성을 근거로 하고 있죠. 그 감기약에 들어있는 것과 동일한 호르몬을 60마리 암컷쥐 중 30마리에게 주사했는데 그 쥐들은 호르몬을 주사하지 않는 다른 30마리의 쥐들에 비해 지적 능력을 관장하는 DNA 피질의 성장이 크게 저하되었음을 관찰되었다. 자, 유기논증이죠. 자, 이 실험에 근거하여 A 박사는 감기약에 들어있는 호르몬이 인간의 지적 능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자, 유사성을 바탕으로 한 유기논증이고요. 자, 보기 1을 보지요. 쥐와 인간이 생리적으로 유사하다는 사실은 이 양자의 DNA 피질이 같은 방식으로 특정 호르몬에 반응할 것이라는 결론과 관련성이 크므로 이 논증은 개연성이 있는 논증이군. 자, 유기논증은 개체의 유사성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만일 A 박사가 쥐보다 인간과 생리적 유사성이 더 큰 원수증이를 대상으로 실험하여 동일한 결과를 얻었다면 자, 이 논증의 개연성은 높아지겠군. 예, 당연하죠. 유비되는 대상의 특성의 수가 많아지면 또 개연성이 높아집니다. 아무래도 쥐와 인간보다는 인간과 원숭이가 더 유사성이 많겠죠. 개체의 특성이 더 유사할 겁니다. 자, 만일 A 박사가 애초에 10마리의 쥐를 대상으로 실험을 하여 동일한 결과를 얻었다면 이 논증은 개연성은 낮겠군. 개체의 수가 많으면 개연성이 높아지죠. 자, 만일 A 박사가 쥐, 토끼, 돼지, 세 종류의 동물을 대상으로 실험을 하여 동일한 결과를 얻었다면 이 논증의 개연성은 낮아지겠군. 어떻습니까? 개체의 다양성이 증가할수록 개연성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죠. 자, 답은 예, 3번 기역과 니은과 디귿입니다. B를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B는 가설 추리의 뜻과 평가 시 고려해야 할 요소와 또 가설 추리의 의의가 있었죠. 점심 식사를 마치고 교실에 들어와 보니 내 사물함 안에는 작은 카드와 정성스럽게 포장된 선물이 놓여 있었다. 카드에는 영미야 생일 축하해. 힘든 고3 생활이지만 작은 기쁨을 주고 싶었어. 내가 누군지 궁금하지? 라고 적혀 있었다. 자, 이거는 사실이죠. 자, 카드를 발견했지 않습니까? 선물해준 그 친구가 고마우면서도 누군지 참 궁금해했다. 그래서 누가 나에게 선물을 주었을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자, 가설세옥입니다. 첫 번째, 내 생일을 알고 있는 친구는 2학년 때 같은 반이었던 친구들밖에 없는데 그 친구들 중 한 명이 주었을 것이다. 가설 1입니다. 두 번째, 내 사물함 위치를 아는 친구들은 우리 반 친구들밖에 없으므로 우리 반 친구들 중 한 명이 2학년 때 나랑 같은 반이었던 친구들에게 내 생일을 물어보고 선물을 해 주었을 것이다. 이거는 가설 2가 되겠죠. 세 번째, 카드의 글씨체를 자세히 보니 얼마 전 시험 기간에 수업 내용 필기 때문에 공책을 빌렸던 작년에는 같은 반이었지만 올해는 옆반이 된 영수의 글씨체와 매우 유사하므로 영수가 주었을 것이다. 가설 3입니다. 우리 반 친구들에게 물어봤더니 영수가 점심시간에 우리 반에 들어와서 내 사물함의 위치를 물어보았다고 한다. 자, 첫 번째와 세 번째 가설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죠. 내가 사물함 안에 누가 놓아뒀는지 모르는 카드와 선물을 받은 것은 사실에 해당하고 누가 선물을 놓아두었는지 생각해보는 것은 가설을 세우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요. 자, 가설 추리는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이 발생한 것을 추리하는 것입니다. 내가 2학년 때 같은 반이었던 친구들 중 한 명이 선물을 해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의 추론적 가설에 해당한다. 추론적 가설은
사실이 발생한 원인이라고 생각되는 가설입니다. 생일을 알아야만 생일 선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세운 추론적 가설은 일반적 상식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가설 추리의 판단할 때 평가하는 요소는 정합성과 상식의 부합이죠. 자, 정합성과 상식의 부합이 가설 추리를 평가하는 요소입니다. 우리 반 친구들 중 한 명이 2학년 때 나랑 같은 반이었던 친구들에게 내 생일을 물어보고 선물을 해주었을 것이라는 생각은 첫 번째 가설에 대한 경쟁 가설이라고 할 수 있다. 자, 다른 해석이 가능한 가설이 바로 경쟁 가설이 됩니다. 세 번째 세운 가설과 영수가 점심시간에 교실에 들어와 내 사물함의 위치를 물어보았다는 사실로 인해 두 번째 세운 가설의 견성은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자, 이 부분은 세 번째 가설을 뒷받침해주는 근거가 됩니다. 자, 좀 어렵죠? 복잡하지요? 자, 원래 논리적인 것은 그 생각을 통해서 키워져야 합니다. 여러분들 배운 것을 바탕으로 좀 많이 읽어봐야 될 듯 합니다. 자, 오늘 유비논증과 가설 추리의 뜻과 특성과 또 평가 요소, 의 등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아무리 좋은 강의라도 그것을 듣는 것만으로 공부가 되지 않는다는 것 아시죠? 반복과 복습 꼭 부탁합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고요. 오늘 또 고맙습니다.